사람 정리 못하고 늙으면 생기는 일. 일부.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서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게 늙을수록 더 무섭습니다. 젊을 땐 괜찮아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만날 곳도 많고 부딪힐 일도 많고 억울해도 바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요, 관계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듭니다. 1. 끊어야 할 사람을 못 끊으면 생기는 첫 번째 일. 마음이 계속 닳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전화 오면 반갑다고 받고 만나자 하면 또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묵직합니다. 내가 왜 또 갔지? 왜 또 저 말을 참고 왔지? 이 말이 늘어납니다. 저녁 늦은 시간, 작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보는 노년의 모습. 겉은 조용한데 속은 시끄럽습니다. 사람을 정리 못하면 조용한 밤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2. 두 번째로 생기는 일.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 이상하게도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받은 내가 나를 의심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돈보다 귀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정리 못해서 그 귀한 걸 깎아 먹습니다. 3. 세 번째로 생기는 일. 인생 후반이 눈치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미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눈치를 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밥 한 번 먹을 때도 이거 내가 내야 하나? 부탁 하나 받을 때도 싫다고 못합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관계가 끊길까봐? 그런데요? 끊길 관계라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잡고 있어도 내가 계속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4. 네 번째로 생기는 일. 진짜 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는 공간입니다. 마음도 방과 같아요. 오래된 상처 사람, 계속 불편한 사람, 의무로만 이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따뜻한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늦은 오후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낡은 소파 한쪽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의 실루엣.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편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정리 못한 노년의 풍경입니다. 5. 다섯 번째로 생기는 일.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냥 말할걸? 그때 선 그을걸? 그때 거리 둘걸? 이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는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 두는 겁니다. 전화 빈도 줄이고 만남 횟수 줄이고 기대 수준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외로울까봐? 사람이 없어 보일까봐? 그래도 오래 본 사이인데? 이 말에 묶여서입니다. 하지만요. 오래 봤다고 다 귀한 인연은 아닙니다. 오래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이냐입니다.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노년은 따뜻합니다. 10명이 있어도 다 눈치 봐야 하면 그건 고독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방 안, 스탠드 조명 아래 손등에 주름이 선명한 노인이 휴대폰 연락처를 천천히 넘겨봅니다. 지워야 할 이름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래도 이 한마디 때문에 몇 년을 더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는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 시간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 쓸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1부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계속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앞으로 10년 더 끌고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 2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늙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더 깊은 고독과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정리해야 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부. 사람 정리 못하고 늙으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 못하면 상처가 쌓인다고 했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상처가 고독으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합니다. 저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고 통화 한 통 하고 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오래 봤는데 이 말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1. 고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듭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 속상함을 말했는데 그 정도는 다 그래 하고 넘기는 사람. 처음엔 참고 웃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늦은 저녁, 작은 거실, TV 화면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눈은 화면이 아니라 허공을 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리 못한 관계가 만들어낸 고독입니다. 2. 가족 관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아픕니다. 밖에서 받은 상처를 가족에게 풀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괜히 더 서운합니다. 박사람은 그렇게 챙기면서 왜 자식은 이것밖에 안 하나? 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박사람에게는 싫은 소리 못하고 가족에게만 쌓인 감정을 터뜨리면 결국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정리 못한 사람은 밖에 있는데 멀어지는 사람은 안에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관계 역전입니다. 3. 진짜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감당할 힘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5명 만나도 괜찮았지요. 지금은 한 사람만 만나도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날 하루는 그 사람에게 다 써버립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방 안, 이불 위에 앉아 허리를 조금 굽힌 채 한숨 쉬는 노인의 모습. 전날 만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4. 오래된 인연이라는 착각. 우리는 오래라는 말에 약합니다. 20년 본 사이, 30년 알던 사람. 그런데요? 오래 봤다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간은 길었는데 상처도 길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정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5. 정리 못하면 생기는 결정적인 변화. 내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욱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잠이 안 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참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움보다 또 무슨 일이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6. 노년의 관계는 선별입니다. 젊을 땐 확장입니다. 많이 만나고 넓게 알고, 하지만 나이 들면 줄이는 게 지혜입니다. 편한 사람 위주로, 존중하는 사람 위주로, 말수 적어도 통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햇빛을 제대로 받는 한 그루는 잎이 싱싱합니다. 빛을 못 받는 화분은 시들어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표정이 밝아집니다. 7. 가장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이 말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요.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내 자존감은 계속 깎입니다. 여러분, 늙어서까지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참고 살았습니다. 8. 사람을 줄이면 생기는 변화. 신기하게도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해집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줄어들고 눈치 볼 일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내 시간이 생깁니다. 늦은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 표정이 잔잔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바쁜 얼굴이 아니라 그냥 나로 있는 얼굴입니다. 이게 정리의 결과입니다. 9. 결국 남는 사람. 인생 끝에 남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세 명입니다. 정말 힘들 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굳이 자주 안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만 있어도 노년은 덜 춥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는 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거리 조절하는 겁니다. 만남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2부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3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한 뒤 오히려 인생이 가벼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3부. 사람을 줄였더니 인생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하면 외로워질 것 같지요? 전화 줄어들고 약속 줄어들고 명절에 부르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래서 겁이 납니다. 그런데요, 막상 줄여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1. 아침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괜히 답장 안 했다고 서운해하진 않을까? 그런데 사람을 줄이고 나면 아침이 조용합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햇살이 바닥을 천천히 밝힙니다. 그걸 그냥 느낄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주방. 따뜻한 밥솥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혼자 먹는 아침인데 이상하게 서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 관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을 정리했다는 건 마음에 선을 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힘들겠어요?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거절 한 번에 멀어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얇은 겁니다. 진짜 인연은 거절해도 남습니다. 3. 몸이 먼저 압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어깨 통증이 덜하고 잠이 깊어지고 속이 편해집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두운 침실, 창밖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베개 위에 편안히 누운 노인의 얼굴. 예전엔 뒤척이던 시간이 지금은 조용합니다. 상처 준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리의 힘입니다. 4.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을 땐 누가 내 편인지 잘 모릅니다.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줄이면 남는 사람이 선명해집니다. 자주 연락은 안 해도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 굳이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보입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 2개. 예전엔 여러 명이 모였던 자리인데 지금은 한 자리만 따뜻합니다. 그 한 자리가 훨씬 깊습니다. 5. 혼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줄이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혼자는 쓸쓸한 상태이고 자유는 선택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시간입니다. 오전 공원. 낙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벤치에 앉아 천천히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노인. 급할 게 없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가벼움입니다. 6. 관계는 질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도 늘 긴장해야 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살았습니다. 맞춰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 가장 큰 변화는 표정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이 덜 흔들리고 입꼬리가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긴장하지 않습니다. 거울 앞.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주름 사이로 빛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표정. 이게 관계를 정리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8. 후회가 줄어듭니다. 예전엔 늘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또 참았을까? 왜 또 내가 먼저 연락했을까? 이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9. 그래도 두려움은 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안 무섭진 않습니다. 혹시 더 줄어들면 어쩌지? 혹시 정말 혼자 되면 어쩌지? 하지만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덕분에 행복했습니까? 아니었다면 바꿔야 합니다. 10. 인생 후반은 가볍게 가야 합니다. 짐을 줄여야 걸음이 편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의무만 남은 사람. 조용히 내려놓아야 남은 길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정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두고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3부의 질문입니다. 혹시 이미 줄였어야 할 사람을 마음속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놓으면 내 얼굴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4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했을 때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과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줄였는데 죄책감이 남는 분들, 다음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4부.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하면 조용히 끝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변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사람이 변했네. 나이 들더니 까다로워졌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1. 관계를 줄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동안 참고 맞춰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부르면 나가주던 사람이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갑자기 변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늦은 오후, 조용한 거실, 햇살이 반쯤 들어오고 전화기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벨이 울립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받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지금은 숨을 한번 고르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게 작은 시작입니다. 2.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후련함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잘해준 순간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상처 준 순간은 더 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좋았던 한 장면 때문에 아팠던 10장면을 덮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3.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늘 받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선을 긋습니다. 늘 맞춰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즘 왜 그래? 그 말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줘? 여러분, 그 요구에 다시 응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상처도 돌아옵니다. 4. 흔들리지 않는 방법. 첫째, 설명하지 마세요. 사람을 줄이기로 마음먹었으면 길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할수록 설득하려 들고 설득할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요즘은 좀 제 시간 위주로 지내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빈자리를 견디세요? 관계를 줄이면 일시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연락도 줄고 초대도 줄고 부르는 자리도 줄어듭니다. 그 공백이 처음엔 허전합니다. 밤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고 전화기 화면이 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5. 진짜 관계는 남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리 과정에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 두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 연락 뜸해도 그냥 바쁘지? 하고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작은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두 노인, 말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가끔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정리 후에 남는 관계입니다. 6. 가장 큰 시험은 가족입니다. 사람을 줄이다 보면 가족이 묻습니다. 왜 요즘 사람 안 만나? 혼자 지내면 더 우울해져? 그 말이 또 흔듭니다. 하지만 겉으로 사람 많은 게 행복은 아닙니다. 억지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적지만 편한 게 낫습니다. 가족에게도 당당히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7. 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가 대신 막아주지 않습니다. 상처도 스트레스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선택은 내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 오는 저녁,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 방 안은 조용합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긴 노인. 표정은 단단합니다. 외로운 표정이 아니라 결심한 표정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8.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바뀝니다. 처음엔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즘 얼굴이 편해 보인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9. 결국 남는 질문. 누구를 실망시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며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이제는 조금쯤 나를 편들어도 됩니다. 4부의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줄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5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하고 난 뒤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과 혼자 있어도 단단해지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부. 사람을 줄이고 난 뒤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줄이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전화도 줄고 약속도 줄고 부르는 자리도 줄어듭니다. 처음엔 이 조용함이 낯섭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해도 되나?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보고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 끝난 자리에 이제부터 진짜가 들어옵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회복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섭섭했던 말, 억울했던 장면, 참았던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줄이고 나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요즘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방 안, 작은 나무 책상 위에 안경과 펼쳐진 책 한 권, 노인은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2. 새로운 관계는 속도가 다릅니다. 젊을 땐 빨리 친해졌습니다. 전화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천천히 봅니다.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말수보다 눈빛을 봅니다. 시장 골목, 채소 가게 앞에서 같은 반찬을 고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노인. 크게 웃지도 않지만 억지로 맞추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갑니다.
3.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고독은 사람이 많아도 생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내 편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고독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4.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을 줄이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병원 검진을 가고 산책을 하고 취미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남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일정에 맞춥니다. 가을 공원.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천천히 걷는 노인의 발걸음. 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삶의 속도입니다. 5. 다시 만날 사람을 고르는 기준. 이제는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말이 편한가? 둘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가? 셋째, 돌아오는 길이 가벼운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불편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만남 후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날도 있고 이상하게 편안한 날도 있습니다. 답은 이미 몸이 알고 있습니다. 6. 관계의 밀도를 높이십시오. 많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번 만날 때 진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겉도는 말 말고 형식적인 말 말고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묻는 관계. 그게 밀도입니다. 7. 나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정리한 뒤 다시 관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 상대가 무례하면 웃어 넘기지 말고 불편하면 애써 참지 말고 힘들면 쉬겠다고 말하십시오. 저녁 무렵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천천히 컵을 내려놓는 노인. 동작이 차분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정이 자존감입니다. 8. 결국 남는 건 안정감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설렘이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하루 연락이 없어도 걱정되지 않는 관계. 그게 오래 갑니다. 9. 사람을 줄였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입니다. 내 시간을 내 감정에 쓰고 내 체력에 맞춰 살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고릅니다. 그게 후반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람 때문에 울어봤습니다. 이제는 사람 덕분에 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부의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는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하지 못해 노년에 더 큰 상처를 겪은 실제 사례처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정리 못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다음 이야기가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6부. 끝내 끊지 못한 사람, 결국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이면 상처도 함께 굳어버립니다. 1. 참고 또 참으면 생기는 일. 처음엔 작은 무시였습니다. 말을 자주 끊고 농담이라며 기분 상하는 말을 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 원래 그래? 이 말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이 늘어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나? 늦은 밤, 식탁 위에 덜 치운 반찬과 식어버린 국그릇.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돕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예민해?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와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음의 후유증입니다. 2. 결국 폭발하는 날이 옵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상대는 놀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이 쌓인 겁니다. 3. 더 무서운 건 평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결국 한 번은 크게 부딪힙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참고 맞춰주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조용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늘 참고 있던 모습이 당신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하면 변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늦은 정리의 대가입니다. 4. 경제적 손해까지 이어지는 경우 나이 들면 돈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면 부탁을 거절 못합니다. 보증 서달라는 말, 급히 빌려달라는 말, 사업의 이름만 올려달라는 말.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작은 동네 은행 창구, 고개 숙인 채 서류를 바라보는 노인.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관계를 끊지 못한 겁니다. 5. 자식과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날카로워집니다. 자식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닙니다. 지친 겁니다. 사람을 정리 못하면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6. 노년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10년이 금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10년은 큽니다. 그 시간을 계속 불편한 관계에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해질 무렵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는 노인. 빛이 얼굴을 스치고 주름이 더 깊어 보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그 사이 내 마음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7. 가장 늦기 전에 해야 할 것. 관계는 한 번에 끊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빈도를 줄입니다. 그 다음 기대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소비를 줄입니다. 이 세 가지면 절반은 정리됩니다. 8.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 혹시 완전히 혼자 되면 어쩌지?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이미 혼자 아니었습니까? 말 못하고 눈치 보고 속으로만 삼키던 시간. 그게 더 외로운 겁니다. 9. 진짜 후회는 이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때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돈보다 건강보다 관계에서의 후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끊는 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나를 계속 다치게 하는 게 잔인한 겁니다. 10.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참고 이미지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선을 긋고 편안한 얼굴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6부의 질문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래도라는 말로 미루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앞으로 5년 뒤에도 당신을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7부에서는 사람을 끊었을 때 의외로 벌어지는 반전과 뜻밖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한 사람 떠오른다면 이미 답은 알고 계신 겁니다. 7부. 사람을 끊었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요?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모임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 같고. 그런데요. 막상 정리해보면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었습니다. 1.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황을 크게 키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멀어지면 어쩌지?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며칠 수군거릴 수는 있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작 오래 붙잡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늦은 오후,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걷는 노인. 바람이 살짝 불고 전봇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아무도 특별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 오히려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엔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맞춰주고 늘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고 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사람은 기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3. 관계의 구조가 바뀝니다. 정리 전에는 내가 늘 아래였습니다. 부르면 가고 원하면 맞추고 싫어도 웃었습니다. 정리 후에는 대등해집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됩니다. 그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4. 뜻밖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관계를 줄이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의외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몰랐던 동네 이웃, 교회나 성당에서 스쳐 지나던 사람, 같은 공원에서 자주 보던 얼굴. 인연은 항상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꽉 잡고 있어서 못 봤던 겁니다. 햇살 좋은 아침,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 처음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엔 건강 이야기, 그러다 어느 순간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눕니다. 억지로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새 인연의 속도입니다. 5. 내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끊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조심스러웠고 혹시 기분 상할까봐 말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차분합니다. 짧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선 노인.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눈입니다. 6.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건 이상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입니다. 7. 그래도 가끔 흔들립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문득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오래 봤는데 추억이 올라옵니다. 좋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았던 장면만 남아있으면 이미 미화된 겁니다. 전체를 보십시오. 웃음 뒤에 따라온 피로까지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8.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이제는 만남 전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벼우면 계속 가고 무거우면 멈추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9. 인생 후반의 반전.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어야 힘입니다. 소수지만 단단한 관계. 한두 명만 있어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저녁 무렵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는 두 사람. 큰 웃음은 아니지만 잔잔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말 사이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10. 결국 남는 건 나입니다. 사람을 끊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으면 이제는 조금쯤 나 편을 들어도 됩니다. 7부의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끊고 나서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습관이 생각나는 건 아닙니까? 습관을 끊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8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한 뒤에도 끝까지 남는 후회와 그 후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다면 그건 아직 과정 중이라는 뜻입니다. 8부. 사람을 끊고도 후회가 남는 이유. 여러분, 사람을 정리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끊는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떨어져도 습관은 남습니다. 1. 우리는 사람보다 역할을 잃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던 내 모습이 그리운 걸까요?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상담 상대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자리. 그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리 때문입니다. 늦은 밤, 거실 한쪽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컵이 놓여 있는데 지금은 하나만 사용됩니다. 빈 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후회의 정체입니다. 빈자리. 뇌는 익숙함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뇌는 행복보다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힘들어도 익숙하면 안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미화됩니다. 다투던 장면은 흐릿해지고 웃던 장면만 또렷해집니다. 기억은 편집됩니다. 3. 외로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오후.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메신저 알림도 없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읽지 말아야 할 걸 알면서도 스크롤을 내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공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소파에 앉은 노인의 얼굴에 빛빛이 반사됩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동자가 조금 흔들립니다. 이게 사람을 끄는 뒤의 밤입니다. 4. 후회는 대부분 상상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먼저 사과했으면, 이 말은 항상 가정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다시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 사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신만 달라진다고 달라질 관계였다면 이미 바뀌었을 겁니다. 5. 다시 연락하고 싶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술 한잔 들어간 밤, 비 오는 날, 몸이 아픈 날. 그럴 때 연락하면 10중 8구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파도입니다. 밀려왔다가 반드시 빠집니다. 지금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대부분 48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6. 후회를 이기는 방법.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록하십시오. 왜 끊었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좋았던 기억이 올라올 때 그 기록을 다시 읽으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생각은 가만히 있을수록 커집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원을 걷는 노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자 잠생각이 줄어듭니다. 몸이 움직이면 감정도 이동합니다. 셋째, 새로운 리듬을 만드십시오. 같은 시간에 연락하던 습관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다른 행동을 넣으십시오.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차를 끓이십시오. 습관은 습관으로 덮어야 합니다. 7.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내가 반복하지 않을 때 해결됩니다. 계속 들여다보면 상처는 계속 새것입니다. 멀리 둘수록 딱지가 않습니다. 8. 진짜 두려운 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른 아침,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따뜻한 김이 오르는 국그릇, 혼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드는 노인. 고요하지만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초라함이 아닙니다. 9. 미련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건 큰 결단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미련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예전으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버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10. 결국 후회도 지나갑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져도 1년 뒤에는 이 시기를 잘했다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잃었을지 몰라도 자존감은 얻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선택입니다. 8부의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겁니까? 아니면 익숙했던 시간표가 그리운 겁니까?
대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9부에서는 사람을 정리한 뒤 진짜로 남는 사람의 특징과 끝까지 지켜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면 48시간만 버텨보십시오. 그 파도는 반드시 빠집니다. 그리고 빠진 자리엔 생각보다 단단한 내가 서 있습니다. 9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의 단 하나의 기준. 여러분, 인생 후반에 사람을 줄였다면 이제는 고르는 단계입니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끝까지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또 같은 관계로 돌아갑니다. 1. 편한 사람 말고 편안한 사람. 많이들 착각합니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편한 사람은 내가 맞춰서 편하게 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줄여도 괜찮고 기분이 안 좋아도 괜찮고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편안함입니다. 햇살이 드는 작은 카페 창가.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가볍게 웃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가 없습니다. 이게 편안함입니다. 2. 말보다 표정을 보십시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 사람 눈이 진짜로 웃는지 아니면 입꼬리만 올라가는지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드러납니다. 3. 내가 작아지지 않는 사람. 좋은 관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작아지지 않는가?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고 끝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키우지는 못해도 줄이지는 않습니다. 4. 어려울 때 조용히 남는 사람. 잔치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는 조용히 남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괜찮아? 한마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는 사람. 말은 짧아도 마음은 길게 남습니다. 흰 벽의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 서 있는 두 노인.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옆에 서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로는 충분합니다. 이게 남는 사람입니다. 5.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이 나이에 성격을 고치라거나 생각을 바꾸라거나 생활을 지적하는 사람.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좋은 관계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6. 연락의 빈도보다 마음의 밀도. 매일 연락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만나고 나서 하루가 가벼워지는지 그게 기준입니다. 7. 비교하지 않는 사람.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집이 더 넓다더라.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좋은 사람은 비교 대신 이해를 합니다. 경쟁 대신 응원을 합니다. 8.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는 관계. 사람이니 실수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등을 돌리는 관계는 얇은 관계입니다. 대화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관계. 그게 깊이입니다. 늦은 오후 공원 벤치. 두 노인이 작은 오해로 잠시 침묵합니다. 잠깐의 정적.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좀 예민했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위기가 풀립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9.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시간을 존중합니다. 약속 시간을 가볍게 넘기고 사과 없이 반복하고 항상 내가 기다리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답입니다. 시간은 인생입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10. 결국 남겨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찾아가도 눈치 보지 않을 사람.
그 정도면 인생 후반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강변. 두 노인이 나란히 걷습니다. 긴 그림자가 뒤로 늘어집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걸음이 맞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장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고를 때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마음에 드는가? 상대가 좋은지 나쁜지보다 그 옆에 선 나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괜찮은지 그게 기준입니다. 9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잡아야 할 사람은 끊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줄였다고 인생이 쓸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밀도가 진해집니다. 묽은 국이 아니라 진한 국처럼 많지는 않아도 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나 곁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소중한 사람을 오래 둡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기술입니다. 시리즈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이미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나 들이지도 아무렇게나 버티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생각보다 더 귀합니다. 10부.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전화도 줄고 약속도 줄고 초대도 줄어듭니다. 한동안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조용함 속에서 드디어 들리는 게 있습니다. 내 목소리입니다. 1. 우리는 평생 남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참아라. 양보해라. 내가 이해해라. 나이 들수록 사람이 넓어야 한다. 그 말들 속에서 내 마음은 자주 뒤로 밀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 삼켰고 불편한 표정 숨겼고 싫은데도 웃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았는가? 그 질문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기. 그게 지금입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던 이유. 사람을 줄이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괜히 TV를 켜고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괜히 아무한테나 안부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으면 내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피해왔던 감정들, 눌러놨던 기억들, 섭섭했던 장면들 다 떠오릅니다. 늦은 저녁, 작은 아파트 거실, 형광등 대신 노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의자에 앉은 노인은 조용히 두 손으로 컵을 감싸집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 장면이 도망치지 않는 연습입니다. 3. 나를 돌보는 법을 처음 배웁니다. 우리는 남 챙기는 건 익숙합니다. 자식 걱정, 형제 걱정, 친구 걱정. 하지만 나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꿉니다. 몸이 피곤하면 쉽니다. 가기 싫은 자리는 거절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4.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줄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이제 너 자신을 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5. 나와 친해지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칩니다. 오늘 하루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리듬으로 살아보겠다고 작게 다짐합니다. 작은 다짐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른 아침 공원. 운동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발밑에 떨어진 은행잎이 바삭 소리를 냅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지만 표정은 단단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걸음입니다. 6. 비교를 멈추는 순간. 관계를 줄이고 나면 비교도 줄어듭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자식이 잘 됐는지, 이 비교에서 빠져나오면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남보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7. 과거를 미워하지 않는 단계.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참았던 나도, 버텼던 나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의 나를 조금 안아줄 차례입니다. 저녁 노을이 비치는 방 안.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노인은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다 미소를 짓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지만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이해의 표정입니다. 8. 이제는 선택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의무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으로 삽니다. 가고 싶은 모임만 갑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줄였더니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9. 마지막 용기. 사람을 끊는 것도 용기였지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건 더 큰 용기입니다. 핑계가 사라지고 책임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 대신 주도권도 돌아옵니다. 이 나이에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10. 결국 남는 건 나의 태도입니다. 돈도 줄고 사람도 줄고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줄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태도,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게 있으면 남은 인생은 충분히 품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강가 벤치에 혼자 앉은 노인.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강물은 잔잔히 흐릅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표정에는 불안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분합니다. 10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거울을 본다면 그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관계를 줄이고 후회를 넘기고 나를 선택한 그 얼굴. 조금은 당당해졌을 겁니다. 조금은 편안해졌을 겁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에나 머물지 않고 아무 말에나 흔들리지 않고 아무 자리나 차지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렇게나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잘 지내십시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